홍석진 박사는 나이가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8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달 2번 환자를 진료하며 그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그의 건강을 믿고 따랐습니다. 홍 박사에 따르면 장수의 비결은 복잡한 기술에 있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간단하고 규칙적인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6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홍 박사는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중요한 2가지 부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독특한 방법은 현대 과학과 고대 지식을 결합하여 그와 그의 환자들이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번째 중요한 부위, 겨드랑이 몸의 자연적인 해독센터. 홍석진 박사는 자주 간과되는 주제인 겨드랑이 관리가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위생관리와 채취관리에만 신경 쓰지만 홍 박사는 이 부위의 더 중요한 기능이 주요 해독센터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위를 잘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의 림프절은 독소를 걸러내고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면역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위생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림프 순환을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면역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홍 박사는 호흡기 감염이 자주 발생하던 71세 환자 조영남 씨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홍 박사의 겨드랑이 관리 방법을 따르게 된 후 조영남 씨는 질병이 줄어들고 몇 달 만에 에너지와 전반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홍 박사는 겨드랑이 림프절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림프절들은 상체의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림프 기능이 방해받고 해독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석진 박사의 겨드랑이 관리 3단계. 1. 부드럽게 청소하기. 향이 없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겨드랑이를 원을 그리며 바깥에서 안으로 문질러 림프 순환을 자극합니다. 2. 완벽하게 건조시키기. 이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고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3. 자연적인 탈취제 사용하기.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된 탈취제를 피하고 대신 베이킹소다나 미네랄 소금과 같은 자연 제품을 선택하세요. 림프 마사지 더 나은 건강을 위한 길. 림프 마사지는 여전히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신체 관리 요소이지만 그 효과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홍석진 박사는 매일 아침 2분간의 부드러운 마사지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겨드랑이에서 쇄골 부위까지 마사지하여 림프 순환을 자극하고 어깨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67세 환자 김철수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김철수 씨는 어깨 근육 긴장과 지속적인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탈취제를 사용하고 림프 마사지를 매일 병행한 후 몇 주 만에 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석진 박사는 지속적인 통증, 덩어리 발생 또는 겨드랑이 피부결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즉시 의학적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림프와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단한 겨드랑이 관리 팁, 청소 후 찬물로 겨드랑이를 헹궈 림프 순환을 자극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줄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하루 중 여러 번 순한 비누로 이 부위를 청소하여 몸이 항상 상쾌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피부를 철저히 청소하여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밤 동안 해독 과정이 최적화되도록 합니다.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생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전체적인 건강이 개선되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위치로 가기 전에 이 글이 마음에 들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제 글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 1위 위치. 모든 것은 발에서 시작됩니다. 홍석진 박사는 매일 아침 발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발이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의 삶으로 가는 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을 자주 관리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은 몸의 기초이지만 우리는 종종 발을 소홀히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홍 박사는 조 씨라는 환자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조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조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발은 차가웠고 이는 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발 관리 습관을 시작했으며 3개월 만에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었음을 홍 박사는 회상합니다. 홍석진 박사에 의한 발 관리 방법. 홍석진 박사는 발 관리가 건강과 장수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는 발 관리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발을 3에서 5분간 담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발가락 사이를 원을 그리며 청소하여 습기가 고이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씻은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립니다. 홍 박사에 의한 중요한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가며 점차적으로 중앙에서 발꿈치 쪽으로 이동하는 기법을 추천합니다. 이 기술은 고대부터 알려진 중요한 지점을 자극하며 혈액순환과 생기회복을 돕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러한 이점을 지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발을 자주 관리하는 것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균형을 강화하며 심지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참가자들 중 발 관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30% 낮았고 발 관리에 소홀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이동 능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홍 박사는 발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였습니다. 건강한 나무의 뿌리는 나무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며 잘 관리된 발은 활동적인 삶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발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과정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홍 박사는 고품질 도구, 부드러운 각질 제거 브러쉬, 미끄럼 방지 욕실 매트, 보습 크림 및 편안한 교정 신발을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이 간단한 조치들은 건조한 피부, 갈라진 발꿈치, 곰팡이 감염 및 민감도 감소와 같은 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 발 관리의 기본 규칙은 피부가 약간 습할 때 발꿈치에 보습 크림을 발라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발을 완전히 건조시켜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십시오. 추가 보호를 위해 신발에 항균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76세의 다른 환자 이하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하나는 심한 발 통증으로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운동 부족한 삶을 걱정했지만 홍 박사의 지침을 따르며 매일 발을 씻고 마사지하고 보습을 해준 결과 몇 주 만에 상당한 개선을 느꼈습니다. 82세가 되었을 때 이하나는 그녀의 동네에서 걷기 그룹을 이끌며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홍 박사는 당뇨병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이 감각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물의 온도를 팔꿈치로 확인하여 화상을 피하십시오. 매일 발을 점검하여 상처, 물집 또는 다른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의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홍 박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발을 관리하는 것으로 발 건강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동작은 체액 축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밤에 발생할 수 있는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건강하게 사는 법. 발과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것은 60세 이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100세를 목표로 활기찬 삶을 즐기기 위해 선택에 주의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실수를 피하십시오. 첫째, 아니요, 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부드럽게 행동하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홍 박사는 은퇴 후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라오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돈을 빌려주었지만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개인적인 경계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마세요. 낙관주의는 영감을 줄 수 있지만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대하면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용서하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악용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홍 박사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웃음과 유머는 정신건강에 훌륭한 약입니다. 자녀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웃고 편안하게 지낼 줄 알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자녀들이 도전 과제를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돕습니다.
웃음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인내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넷째, 수면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잠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잠자기 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자신의 수면을 돌보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다섯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재정적 독립은 노후에 자신감을 주고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돈 부족으로 필요한 의료 치료를 미루는 일을 방지해줍니다. 건강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저축을 하세요. 여섯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며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예방과 적절한 관리로 에너지를 보호하면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 관계에서 관용을 실천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거나 교훈을 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내, 공감, 이해심을 실천하세요. 관용과 배려, 존중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따뜻하고 행복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여덟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세요. 각자의 행복과 슬픔은 각자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려 하면 그것이 더 해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도록 두고 겸손, 책임감, 자기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치되 그들이 반드시 당신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친구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홍 박사는 피상적인 관계를 피하고 기쁨과 지원을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열째, 친구의 원을 주의하세요. 진정한 신뢰와 깊은 이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중해집니다. 홍 박사는 독성 관계를 피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과 지원을 나누라고 권합니다. 발과 겨드랑이 관리,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 독성 관계를 피하는 법, 건강과 재정 안정성 존중, 가족 내에서 관용 실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 놓기 등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조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유용한 다음 공유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홍석진 박사의 장수 비결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건강관리 철학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어떻게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들은 모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꾸준함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홍석진 박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홍 박사는 나이를 먹는 것이 결코 한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관리법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홍석진 박사는 우리의 발과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하루의 건강관리가 결국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홍석진 박사의 간단한 건강관리법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2분간의 림프 마사지, 발 관리, 그리고 겨드랑이 관리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습관들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홍석진 박사가 말했듯이 웃음과 유머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두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홍 박사의 건강관리 철학을 통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건강은 가장 귀한 자산이자 나이가 들어서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쌓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만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홍석진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삶의 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